나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던 사건 사고, 만약에 나에게도 이런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 사건을 통해 해결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률 형사특별팀의 마훈 변호사입니다. 가상화폐 투자 요즘 많이 하시죠. 집값이며 물가는 미친 듯이 뛰어올랐는데 내 월급은 별로 오르지도 않고, 이러한 상황에서 높은 변동성을 보여주는 가상화폐 투자는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상화폐에 손을 댔다가 큰 돈을 잃으시는 분들의 얘기도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특히 내가 산 가상화폐가 처음부터 사기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최근 V캐시라는 가상화폐를 발행해서 총 3조 6천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한 가상화폐 발행 사업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이 사건에 연루된 피고인들 중 가상화폐 거래소인 V글로벌 대표에게는 징역 22년의 중형이 때려지는 등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해당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죄명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령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당 V캐시 가상화폐 사기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보면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 행위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V캐시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2월경 선고된 수원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일하던 직장 동료들이었는데요. 2020년 5월경 새로운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해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했습니다. 그 이후 이들은 투자자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마케팅과 에어드랍 서비스라는 걸 만들어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른바 다단계 영업인데요. 그 방식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가상화폐 이더리움을 이용해서 V캐시라는 가상화폐를 만든 다음 투자자가 1구자 600만 원을 V캐시에 투자하면 최대 300%인 1,800만 원을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그 투자자가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각종 수당이 지급된다는 내용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에어드랍 서비스란 신규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될 때마다 일정한 액수의 V캐시를 투자자들에게 배당한다는 내용의 서비스입니다. 벌써부터 느낌이 이상하죠. 돈을 넣기만 했는데 3배의 수익률을 보장한다. 참 의심스럽다는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어쨌든 피고인들은 이렇게 투자자들을 유인할 미끼를 만들었고, 그럴듯한 외관을 만들기 위해 여러 일들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이들은 V글로벌이라는 거래소를 만든 다음 거기서 V캐시에 대한 대량의 매수 주문을 반복해서 V캐시 하나당 1원의 가격을 유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V캐시가 스테이블 코인, 즉 가격 변동성이 최소화된 가상화폐로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또 V캐시로 명품이나 각종 물품들을 결제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프랜차이즈 사업 및 온라인 유통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2020년 7월부터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투자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V글로벌과 V캐시에 대한 홍보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내용은 요약하자면 앞서 설명드린 대로 V캐시가 한 개당 가격이 1원으로 유지되는 가상자산, 즉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투자 원금 손실이 우려가 없다. 또한 네트워크 마케팅, 에어드랍 서비스로 최대 원금 대비 300%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수익은 V캐시로 지급한다. V캐시 한 개당 1원의 가치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최대 1,800만 원의 V캐시를 지급받으면 1,8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과 같다. V캐시로 결제 가능한 호텔 내 명품 매장 1호점의 오픈을 시작으로 전국 100개소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순차적으로 오픈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V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거래 실적이 국내 업계 4위라는 등 여러 현혹될 만한 내용들을 말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했지만 사실 모두 거짓의 외관을 만들어낸 것에 불과했습니다. 우선 이들이 만들어낸 V캐시라는 가상화폐는 이른바 채굴 과정 없이 피고인들이 임의로 무한 발행이 가능한 화폐였습니다. 피고인들은 미리 계획한 바에 따라 임의로 V캐시를 발행하고 같은 가격으로 매수 주문을 반복하여 인위적으로 V캐시 가격을 유지한 것이었을 뿐 시장의 평가에 의한 가치 상승은 불가능했습니다. 피고인들에 의한 이러한 가격 조정이 만약 없어진다면 V캐시의 가치가 1원 밑으로 곤두박질 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다는 거죠. 즉 V캐시 한 개당 1원의 가치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거짓이었습니다. 거기에 V캐시는 국외는 물론 국내 유수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되지 못하고 V글로벌 거래소에만 상장되어 있어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또 V캐시로 재화나 용역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도 전혀 마련되어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V캐시 자체로는 아무런 수익 창출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들이 V캐시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앞서 말한 계획과 같이 다단계 마케팅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해서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뿐이었습니다. 결국 신규 투자자가 계속 유입되지 않는 이상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수익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이렇게 이들은 계속 앞서 말한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조 6천억 원 상당의 돈을 입금받았습니다. 전형적인 폰지 사기였던 거죠. 이 폰지 사기는 실제로 이익을 만들지 못하면서 신규 투자자들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나눠주는 다단계 금융 사기를 의미하는데요. 이 V캐시 사태가 이 정의에 딱 맞아떨어졌던 겁니다. 이러한 폰지 사기가 법적으로는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말씀드린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죄입니다. 우선 형법상 사기는 사람을 기망해서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며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여기서 사기 범행으로 인한 취득액, 이득액이 5억 원이 넘으면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즉 특별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되게 됩니다. 일반 형법에서 정해진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비해서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죄의 경우에는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 그리고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벌금형도 당연히 없고요. 형법과는 달리 하한만 하더라도 3년 이상의 형이 내려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V캐시 사건의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조 단위의 돈을 받았으니 이득액을 50억 원 이상이라고 보고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한 행위가 어떤 점에서 사기에 해당하느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기망이 있어야 되고 피해자가 그러한 기망 행위에 의해 착오를 일으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처분하는 처분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망 행위자가 이 처분 행위에 기해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 V캐시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은 V글로벌에 투자를 하면 손해를 안 보고 3배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은 그러한 거짓말에 속아서 V캐시가 정말로 1원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고 피고인들이 말하는 사업 구조처럼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믿게 되어서 자신의 돈을 투자하는 처분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V캐시가 1원의 가치를 유지할 수 없었고 3배의 수익률을 보장할 수 있다는 방법도 모두 거짓이었기 때문에 사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원금을 보장해주면서 3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쉽게 믿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을 살펴보면은 가상화폐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어르신들도 많았고 코로나 사태부터 이어져온 가상화폐 폭등을 보면서 혹시나 V캐시도 가격이 폭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속은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노후자금이나 퇴직금을 빼서 투자한 사람도 많다고 하니까 참 안타까운 사례라고 할 수 있죠. 다음으로 V캐시 사건이 왜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에게는 앞에서 말한 사기뿐만 아니라 유사수신행위법을 위반했다는 죄가 인정되었는데요. 유사수신행위가 뭔지 생소한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우선 유사수신행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라서 등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은 수신행위란 저축을 받는 겁니다. 은행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은행들은 등록이나 허가를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합법이고요. 이러한 등록이나 허가를 받지 않고 은행 업무를 하면은 수신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 은행에서 하는 업무가 수신행위인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이 되는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등록도 하지 않은 사람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금 보장해주고 수익금도 준다라고 해서 돈을 모집하는 행위가 유사수신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사수신행위는 누구나 하면 안 되는 행위인데요. 이를 위반해서 유사수신행위를 하게 되면은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유사수신행위법 규정이 있습니다. 이 V캐시 사건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사건 피고인들은 V캐시 한 개당 1원의 가격이 유지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고 법원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유사수신행위법에서 말하는 장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이익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즉 저축을 돈을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사실 원금을 보장하면서 높은 수익까지 안겨줄 수 있는 투자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이러한 식으로 원금 보장과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사람들은 분명 뒤로 안 좋은 범죄를 꾸밀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시청자분들께서도 투자할 때 유의하셔서 이러한 범죄에 당하지 않도록 신중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V캐시 사건을 통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형사사건 관련하여 전문가의 적절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정률 형사특별팀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